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가 많이 오더군요. 건강검진은 영어로 Medical Checkup입니다. 저도 위 내시경 때문에 병원에 예약을 하려는데 몇 시쯤이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시경을 받으려면 내시경이 좋지 않을까 그랬죠.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우리는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는 이제 영어로 dad joke라고 합니다. 네, 뭐 dad joke도 비슷합니다. 미국 아재 개그 중에서 비슷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한 친구가 2시 30분만 되면 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30라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재 개그는 썰렁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저도 혹한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언어 유희를 바탕으로 하는 dad joke는 두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냅스의 연결을 더욱 활성화하고 뉴런 자극을 강화하기 때문에 디멘시아, 즉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 기억과 관련한 단어들을 준비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치매, 디멘시아부터 시작합니다. 디멘시아, 치매를 디멘시아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접두어 D는 away from, out of, 즉 어디에서 벗어난의 뜻이고요. 어근 man 부분은 mind, 즉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치매, 디멘시아가 되겠고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독서, 악기 연주,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이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멘시아는 사실 dement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사실 좀 과격한 단어입니다. 어원에서 보듯이 이제 정신이 나가도록 만들다, 미치게 하다, 발광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 같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을 때부터 이제 써오던 단어다 보니까 이제 치매 환자도 그냥 a dement라고 했었습니다. 어원으로 보면 디멘시아가 이제 좀 거칠고 배려심 없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디멘시아는 쓰지만 오히려 미치게 한다는 원래 의미, 디멘트는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제 행동의 증상과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가 아니면 insane, crazy, mad, lunatic, weird 등등 들어본 것들만 해도 꽤 되네요. 물론 이제 저한테 한 말은 아니고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schizophrenia라고 합니다. 접두어 schizo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to split, 자르다라는 의미고요. 어근 프레는 이제 dementia, 즉 멘트와 같이 mind의 의미입니다. schizophrenia는 이제 정신을 자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순화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디멘시아나 스키즈프레니아나 어근은 일단 mind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마인드라고 하면 이제 마음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마인드는 가슴속 마음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정신에 가까운 단어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ental. 자, 멘탈은 우리가 마치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정신의,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트 부분이 이제 마인드의 부분이고요. 또 형용사형 전미어 AL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실 단독으로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멘탈이 강해. 이런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have strong mental. My mental is stron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I have a strong mentality. 또는 I am mentally strong. 이라고 해야 맞는 문법입니다. 무엇보다 멘탈이 명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입어서 기억을 잃는 그런 증상을 기억상실, amnesia라고 합니다. 접도 A는 이제 not의 뜻인데 뒤에 어근이 없거나 혹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 부정형 접두어입니다. 자, 일전에 더 이상 자르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원자 atom을 설명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근 monacy 부분은 기억을 뜻하는 remembering의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했는데요. 합해서 기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amnesia, 기억 상실. Amnesty International. 자, 국제 엠네스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 번역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데 인권 관련 국제 민간 기구입니다. 영단어로서 이제 엠네스티를 살펴보면요. A는 방금처럼 이제 부정형 접두어 A고요. monasti스는 remembrance, 추억,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애준다는 의미로 사면의 뜻이 되었습니다. Amentia, 아까 디멘시아, 치매 기억나시죠?
여기서 접두어 D를 빼고 A를 붙여볼까요? Amentia 혹은 Amentia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A가 not의 뜻이 아니라 접두어 A, B가 축약된 형태입니다. away from, off 등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에서 벗어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박약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가 not A인지 A, B의 축약형 A인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궁금하실 텐데 구별하기 힘듭니다. 어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원을 찾아보고 그 어원을 통해서 그 단어를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이 바로 영단어 어원 학습법입니다. 건망증에도 상황에 따라 amnesia를 쓰기도 하는데요. 병적인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건망증은 forgetfulness 정도를 사용합니다. 회화체에서는 forget 또는 forgetful 등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예문 볼까요? I forget things so easily. I'm so forgetful. 난 잘 까먹어. 건망증이 심해. 이런 뜻입니다. 자, 건망증에는 absent-minded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죠. 정신이 결석한, absent한 부재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팔린의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없이 뭘 까먹고 잊어먹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He often gets absent-minded. 그는 종종 깜빡깜빡해. Memento. 아주 최근의 일들만 기억하는 초단기 기억. Ultra Short Memory에 관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 메멘토라는 작품인데 불과 10분 전의 일까지만 기억하는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내용은 아예 문신으로 남겨서까지 기억을 하고자 하는데 10분이 지나면 왜 문신으로 남겼는지조차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전개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 메멘토. 좀 더 영어에 가까운 발음은 모멘토이고요. 기억할 만한 물건이란 뜻입니다. 기념품, 유품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도 mens, 즉 mind,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틴어 그대로 memento의 의미는 기억하라의 뜻인데 초기 현대 영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기억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 즉 기념품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ind와 관련된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comment라는 단어도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come은 많이 나왔죠. 함께, together. 자, meant 부분은 이제 to remember 해서 기억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내용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거나 논평을 하는 것. 그것이 comment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원래의 내용과 함께 기억되도록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 언급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mind, 정신과 관련된 어근, man, mens, meant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좀 많아서 정작 모두 기억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에 저장될 수 있도록 가끔 복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